자, 특검 수사가 되고 있는데요. 문행포 복지부 장관이, 전 복지부 장관, 지금은 국민연금 이사장이죠. 아마 삼성 합병 잘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국민연금 끌어들여서 해주고 퇴임 이후에 국민연금 이사장 하기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단순 지시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 정황이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특검은 문형표가 이렇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이 국민연금이 찬성하는 결정을 끌어내는데 소극적인 간부에게 퇴진을 요구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 전 장관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직후 복지부 실장이던 A씨, 실장이면 1급 공무원입니다. 차관 미치인데요. 불러서 청와대를 언급하며 노골적으로 그만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입김을 직감한 A씨가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는데요. 자, A씨는 문 전 장관이 국익을 내세워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밀어붙이는 무려 국민연금의 투자 손실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양사 합병 비율이 1대 0.35로 정해져 삼성물산 주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라는 평가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을 10% 보유한 대주주였습니다. 그러면 삼성물산 주주, 그리고 또 적은 양이 아닌 10%를 보유한 대주주가 1대 0.35로 합병을 하면 제일모직 주식 1개가 삼성물산 주식 3개라고 이렇게 과대평가가 되면, 그렇게 과소평가된 상대적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소유한, 그것도 10%나 소유한 국민연금은 반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자,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투자위원회를 열어서 합병에 찬성을 했고,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삼성은 주주총회를 열어서 합병안을 가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찬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결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 맡기지 않고, 이게 공정하죠. 왜? 외부 전문가들이니까요. 회사 내부의 투자위원회에 회부한 것도 논란이 되었고, 보건복지부의 실장이었던 A씨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가졌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해임은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느냐. 1급 공무원은 옷을 뺏길 정도로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지시가 있었고 자기가 또 그 지시를 잘 이행해주면 지시를 내린 사람이 또 자기한테 먹이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죠. 우리가요, 이하여대의 정유라 부정 입학 때문에 이하여대가 정부 교육부 지원 사업 9개 중에서 여대가 지원 가능한 8개를 다 받았고, 여기에서 한 200억쯤 됐고요. 그 이하여대의 김경숙 학장이니, 그 다음에 최경희 총장 친구인 그 정유라가 뭐 중국에 패션쇼 갔다라는 그 디자인과의 그 교수는 55억 연구 용역을 받았고, 그 다음에 김경숙 학장인가 하는 여자는 6개의 연구 용역을 받았습니다. 합쳐서 한 300억쯤 되는 돈이 정부 예산이 정유라 부정입학 시키는 대가로 돌아갔다. 최순실은 쇼핑백 5개 돌렸잖아요. 모르겠어요. 옷이나 백인지 모르지만. 원래 이대 같은데 부정입학을 시키려면 돈 얼마나 줘야 되겠습니까? 수억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순실이 지불해야 될 수억을 국민 세금 한 300억으로 메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문행표란 이 인간 진짜 죽일 인간인 게, 이 말하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무슨 국익입니까? 이제 개나발도 그냥 마음대로 떠들면 다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어떻게 국익이에요? 이재용이 이익이지. 이재용이가 돈 벌어서 만원 들여야 될 걸 1,000원에 때우면 그걸 9,000원을 국민한테 나눠줍니까? 문 전 장관은 특검팀에 나와서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을 하도록 국민연금에 지시를 했다고 진술을 했어요. 특검에다가 이렇게 추궁을 당하니까 마지 못해서 이렇게
시인을 했는데요. 자, 문 전 장관은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뿐만 아니라 청문회 위정한 위정제도 적용이 됐다라는데요. 자, 그래서 이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 전후에서 문 전 장관이 지시 이행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하는 간부들을 해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일도 했었을 거라 지금 그렇게 나오는데요. 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들 다수가 반대했을 거로 보고 안건을 내부투자위원회로 돌렸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누가 문 전 장관한테 이런 지시를 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안종범이 그랬냐? 자, 안종범이 김진수 보건복지비서관한테 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이 지시를 했느냐 하는 것이 남은 부분이고요. 그러면 안종범 지시의 배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라는 게 밝혀지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삼자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영표가 말입니다. 이 삼성 합병 찬성을 하고 그 대가로 국민연금 이사장을 약속받은 정황도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참말로 더러운 놈입니다. 장관까지 해먹었으면 그만하지. 장관 해먹고 그 밑에 있던 산하기관에 이사장으로 가려고 또 더 해먹으려고 들었다니. 우리가요, 물론 장관보다 국민연금 이사장이 월급이 많고 더 짭짤할 수는 있겠지만 위에 있던 사람이 돈 더 받아 먹을 거라고 밑으로 기어 내려간다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이면 이걸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자, 그러려고 이제 반대하는 공무원들도 다 잘랐는데요. 이 복지부 실장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A씨가 인터뷰에서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에 대해 나라를 위하는 길이라며 찬성을 밀어붙였고 자기가 소극적으로 지시를 이행하자 7월 23일쯤 불러서 그만두라 했는데, 자, 1급 고위공무원을 이런 식으로 잘라내고는 자신을 왜 해고하냐고 묻자 실장은 그만두라면 그만두는 자리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자, A씨는 문 장관이 직접 해고를 공식 통보하기 전에도 퇴직하라는 유무영의 압박을 받았는데요. 삼성 합병이 성사된 직후 문 전 장관은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자리를 옮길 구상을 이미 하고 있었답니다. 당시 복지부 직원들에게 이런 구상을 밝혀서 복지부 직원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해 8월 11일 퇴임 인사를 하러 간 A씨한테 문 전 장관이 나도 곧 그만둘지 모른다. 그만두면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갔으면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A씨가 장관을 지낸 분이 그 장관 밑에 있는 밑에 소속기관장으로 가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연금공단 이사장이 장관보다 더 좋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 자식 이거 완전히 뻔뻔한 놈이네요. 이 사람 새끼입니까? 이런 인간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속으로 그렇다 하더라도요. 공무원이 월급 때문에 일을 한다? 공무원 월급이 많지는 않지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 보면 아주 많아도요. 공무원 그 정도 장관급 공무원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은행이니 금융기관 이런 데 가서 장을 하면 월급이 훨씬 많죠. 3배, 4배, 많게는 10배도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뭐 때문에 삽니까? 가치 때문에 살 정도가 돼야 이런 고위급 공무원을 할 수 있을 건데 이 사람은 이런 어떤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 문 전 장관은요, 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를 언급했을 때, 그러니까 2015년 8월쯤이요. 한국에 뭐가 유행했습니까? 메르스가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메르스 대응을 잘 못했다고 욕을 먹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잘라야 된다고 말이 많았는데요. 이 사람은 4개월 뒤에 메르스 초기 대응 실패로 복지부 직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는 와중에 자기는 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갔습니다. 자,
A씨에 따르면 문 전 장관은 합병이 성사되지 않으면 삼성 주가가 곤두박질치고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 돈을 끌고 가게 된다. 삼성이 싫든 좋든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직원들에게 삼성을 도울 것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연금 전문가라는 장관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분위기를 몰고 가니 나처럼 연금 관련 실무를 해보지 않아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들은 정말 그런 건가 의문이 들면서도 방관하거나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연금공단을 감독하는 고위공무원으로 몸을 던져 막았어야 되는데 정확한 것도 모른 채 옆에서 지켜보기만 했던 게 나의 죄다. 이렇게 말을 A씨는 했답니다. 이 사람 참 양심적이고 훌륭한 분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복지부 공무원도 그때는 삼성 합병 찬성이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한 방향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 이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뇌물죄 적용 여부인데, 자, 그 뇌물죄 적용 여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국민연금이 찬성했고 그 직후에 대통령의 독대가 있었고 이재용이 그로부터 곧바로 최순실, 정유라에게 220억 계약을 맺고 80억 지원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장시호가 있던 동계영재스포츠재단에 제일 기획이 16억을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또 더 나아가서 미르재단 K스포츠에 삼성이 204억인가를 냈습니다. 이걸 합치면 300억의 돈을 낸 겁니다. 자, 이 정도 했다 하면 결국은 이 합병의 대가로 한 것일 텐데 그걸 규명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문영표가 위에서 지시했다 뭐 이 말을 했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무리하게 이걸 갖다가 밀어붙여서 관철시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영표는 위를 안 불면 지가 다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형이 매우 길어질 겁니다. 그러면 문영표는 결국 청와대에서 안종범이나 누가 지시했다고 말을 할 거고 안종범은 또 대통령이 이 부분을 사실상 복지부에 이야기하라고 시켰다고 말을 해야 될 상황이 놓일 겁니다. 차곡차곡 지금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3자 최순실, 정유라, 장시호 등에게 뇌물을 받도록 직접 지시를 한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건입니다. 이제 수사가요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요 안종범의 업무수첩에 7월 25일 업무수첩에 이날은 이재용 박근혜 대통령 아마 독대한 날일 건데 제1기의 김재열 사장 동계영재스포츠센터 지원협조 요청이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적어놨다는 겁니다. 이날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청와대 인근 안가에서 이재용 박근혜 독대한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 16억 2,800만원도 결국 박 대통령이 지시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박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 결과 제가 볼 때는 3자 뇌물수수 혐의를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절대 공무원은 지가 죽을 일을 안 합니다. 이제 불게 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문영표가 그 대가를 받은 것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문영표가 이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전문위원회 성향도 사전에 이렇게 공표, 꼬표, 세모 이렇게 파악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이거는 순수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문영표가 삼성으로부터 직접 거액을 처먹었거나 안 그러면 위에서 지시를 받고 일 처리를 해주고 더 짭짤한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메르스를 가지고 사고 쳤으니까 곧 잘리기는 해야 되는데 잘리면 이것보다 월급이 훨씬 많은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가는 것을 약속받고 미친 짓을 했거나 두 개 중에서 하나입니다.